매서운 추위 속에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이 이제 4개월여 앞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이재명이 구속될 것이냐?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사실은 내용도 없고 이게 위헌적인 요소인데 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지난 4월에 태워서 이제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되지 않고 위헌이고 이게 뭐 총선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강행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올 연말 내년 1월까지는 가닥이 잡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닥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총선 전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구속, 김건희 특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게 이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 내용이 민주당이 모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부 위헌 요소입니다. 이 법안이 말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렇게 되면 특검보에 조국도 임명할 수 있고 최강욱도 임명할 수 있고 추미애도 임명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민주당 마음대로 지금 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판검사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이 법률 쪽에 대학 교수직을 지낸 사람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야 합의로 이렇게 특검 법안을 만드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걸 그런데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야당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야당은 정의당은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위성정당 법안 그 부분을 둘러싸고 정의당은 이제 존재감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에 거의 흡수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추천권만 갖게 되면 이제 최강욱, 조국, 추미애 등도 특검이 될 수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있다. 이 특검 법안. 그 다음 거의 대부분이 위헌 요소입니다. 우리 헌법에 특검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이유는 검찰의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 가장 예외적으로 이 국회에 수사권을 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야 합의로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이렇게 특검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해왔는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단독으로 이렇게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위헌이든 뭐든 내용이 어떻게 됐든 여기에 지금 수십 명의 특검 수사 인력 이렇게 하면 몇십억의 또 예산 낭비가 되든 어떻든 총선을 앞두고 여권 공격용으로 쓰겠다. 윤석열 정부 공격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주가 조작, 이 문재인 정부 때 3년 가까이 탈탈 털은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한 것이고 이 관련 재판이 현재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 있는데도 모두 다시 다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을 다 파헤쳐서 총선 기간 중에 이 특검을 하면서 각종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측이 이 뉴스타파입니다. 김만배의 가짜뉴스 윤석열 검사가 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라고 하는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겠다. 그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에 이 국회에서 이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제2요구권입니다. 이게 법안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국회에서 의결해달라. 처음 법안을 통과를 시킬 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제 제2 요구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거 두 번째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참석에 이 참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는 시킬 수 있지만 이 제2 요구권에 따라서 다시 통과시키기는 민주당 단독으로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의 제2 요구권에 따라서 이 국회에서 다시 의논을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건 확정이 됩니다.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단독으로는 되지 않는다. 거기에 국민의힘이 동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내부 총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비롯해서. 그럴 일은 없고요. 국민의힘에 지금 뭐 공천에서 탈락하는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동훈 비대위에서 또 이 당 지도부에서 설득하고 단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제 이걸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공공연하게 위헌 요소가 있는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또 설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론전이 중요해집니다. 먼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 국민의힘에서 막아야 합니다. 막지 못하게 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게 제2 요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은 이 제2 요구권이 오게 되면 국회에 상당히 시간을 갖고 총선 일정과 맞춰서 국민의힘에 대한 교란 작전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 이게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 제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겠다, 가짜뉴스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총선 뒤로 미룰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또 내부 단속, 내부 결속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공천이 있게 되면 뭐 아무래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이 민주당의 갈라치기 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도 비대위가 해야 될 역할이다. 당장 비대위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여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헌 요소가 많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가. 많은 이런 설득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민주당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런 입장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부터 방해를 하는 이런 전술을 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을 갖고 말도 되지도 않는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총선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려는 이런 전략, 여기에 맞서서 궁극적으로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건 검찰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재판부의 재판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이 얼마만큼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착실하게 진행해 왔느냐. 그 다음 이게 재판부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게 구속이 결정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국회가 열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방탄국회를 열 겁니다. 계속해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쪼개지고 있고 이재명은 지금 내후외환, 뭐 안팎으로 많은 이런 위기 속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이번에도 통과가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송금, 그 다음 이재명의 증거인멸이나 위정교사 같은 사법 방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 부부의 이 법인카드 비리, 이 부분은 지금 소환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정무적으로 보면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이 어거지 공격에 맞서서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 이 정국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게 관심거리입니다. 물론 이 결정은 검찰이 1차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이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이 내용이 충분하다라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뭐 검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무부 차원에서, 이 정권 차원에서 이게 국회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되고 이재명이 만약 구속이 된다면 내용으로는 이재명은 구속입니다. 그 사법방해 때문에. 이재명이 다음 달에 구속이 된다면 이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데도 여권에서 이런 해법을 찾는데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번 주에 한동훈 비대위가 등장을 하면 가장 먼저 이 내부 결속 이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새로운 모습의 정치,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